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작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주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MBN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까지 통해서 다음 주 일정 확실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이따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전 세우러 가보시죠. 네, 금요일 스타워즈 투나잇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민수 아나운서가 오프닝 때 매니저님의 수익률이 엄청나다, 대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니저님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하루 매매 탑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한번 움직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에 걸맞는 종목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요, 0.76% 상승했습니다. 19포인트가 올라가서 오늘은 2,563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코스피 내 상승한 종목 수는 딱 500개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닥도 0.27% 하락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838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하락한 종목 수보다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크게 잘 보였죠. 외국인 8,565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3,000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이 또 어제에 이어서 크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의 매수세 코스닥에서도 강했습니다. 1,032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소폭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 크게 팔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시장 오늘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송가람 매니저는 오늘까지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오늘까지 시장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흔들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지수만 놓고 보면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후 오전장이 상승이 나왔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는 개별주들의 이슈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이 이슈들이 단발성의 이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런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섹터 전체의 흐름, 수급이 집중될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다음 주에도 이런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짧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하실 종목군들의 짧은 이슈들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일정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어제 금리 인하 발언 이야기도 나왔었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도 좋은 시기 아닙니까? 지금 장기 투자의 관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FOMC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죠. 현재 금리에 대한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이지만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발표가 나올지 추가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년 상반기 우리 시장 반도체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여기에서 금리 여부 그리고 이런 환율 부분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더 받쳐줘야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이번 주 오늘까지의 이슈 체크들 전반적으로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작전 하나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공개합니다. 다가온 성장주의 시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발언과 이 기대감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년 전망을 두고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게임 섹터, 인터넷 섹터, 그리고 지금 다뤄볼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내년 제약바이오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가람 매니저님, 내년에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전망이 좋을 이유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투심이 좋아질 종목 중에 하나다,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장주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투심이 회복될 섹터 중에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력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약주들, 지금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개별 이슈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낙폭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안정성이 확보된 회사들,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금리 평가 시기 같은 경우에는 R&D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까지 우리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비용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이 R&D 비용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R&D 비용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약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파이프라인, 연구 금액 등을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외 임상 예정인 제품군들 보게 된다면 이런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제품들의 성공 가능성까지 엿볼 수도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제약주 속에서도 지켜봐야 되는 제약주들은 2023년 하반기에 발표가 나오지 않았던 24년 상반기에 임상 예정인 회사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임상 결과 그리고 FDA 허가가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바이오,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모두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학회에서의 연구 결과 올해 연구 학회들이 굉장히 꾸준히 나오면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임상 1상부터 3상 그리고 그 외 이런 임상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임상 예정인 제품군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24년 임상 예정인 제약 바이오 함께 바닥권에 있는 제품들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손가락 매니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한 번 더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까지 그래도 한 1%포인트 정도를 내릴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5.5에서 4.5로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데 더 내려가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1% 이상 내려간다면 확실히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다. 밸류에이션이 주목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조연 제약 회사들은 좋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상 예정인 2024년 임상 예정인 제약 바이오 외에도 어떤 제품군들, 특수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눌림이 나왔던 비만 관련 제품군들, 그쵸. 그리고 치매라든지 탈모 관련된 특수 치료제에 관련된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개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을 볼 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때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다른 전장 사업과 함께 이슈거리가 되었었던 이번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슈가 있었던 AI 부분에도 제약 바이오와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의료 AI 쪽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이 앞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나올 회사들,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AI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 이 의료 AI 속에서도 진단 쪽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바이오 마커를 활용해서 진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그렇죠. 회사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엑스레이라든지 펫이라든지 뭐 PET 같은 이런 우리가 신체 검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마커 기술력을 AI를 통해서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의료 AI도 다시 한번 내년에 이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 섹터, 특히 바이오 섹터를 볼 때 송가람 매니저는 지금 좀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개별 이슈가 있는 중소형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제약 바이오는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더 안전하죠, 그게. 좀 더 안전하고 이 연구 개발이나 파이프라인 쪽을 봤을 때 네. 대형 회사들이 기술력과 연구 개발 쪽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상반기에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네. 대규모 기술 수출들이 있었죠.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은 대형 회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비만 치료제, 탈모, 네. 그리고 치매 이런 관련된 짧게 이슈가 크게 있었던 중소형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슈가 한 번 있었지만 다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송가람 매니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요즘에는 반도체에 이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찾아오면 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면서 섹터 자체가 좀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섹터 나오고 자체로? 있어요. 네. 송가람 매니저님은 이제 종목별로 종목 바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목별로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점은 바이오주들 중에서 진단키트 쪽은 아무래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주들과 코로나 이런 관련된 제품군들을 개발하고 있던 회사들 최근에도 코로나 이런 백신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백신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눌리는 네. 흐름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라는 점은 이런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기존에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 어떤 이슈로 움직였냐라는 점에서는 대규모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그렇죠. 올라갔었죠. 그 이슈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평단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상황들 속에서는
기존의 가격대까지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통해서 제약주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팬데믹 관련된 회사들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중국의 뭐 미코플라즈마 같은 폐렴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비중 줄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진단키트주는 앞으로 예전만큼의 대세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나가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송강 매니저가 가장 좀 잘 유력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 같은 대형 회사들, 대형 제약주들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크게 눌려 있지만 수급이 살아 있고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 위주로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아니고 제약 쪽으로 일단 먼저 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점으로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도 유한양행도 언급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작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작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전명, 내년 미국 IRA는입니다. 미국 IRA 첨단 세액 공제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풍력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친환경이 들어가는 것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맞아요. 보여줬었는데 매니저님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적은 이슈도 아니다라고 보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갭 상승 이후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다음 주까지 흐름 어떻게 체크해 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대형주가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꽤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금요일에 나왔던 거래 대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이 거래 대금 이상의 차익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사실 2차 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한 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런 또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내년에는 좀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송강 매니저님, 내년 신재생 에너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의견을 드리자면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근데 여기도 사실 성장주 섹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대세 상승이 나왔던 시기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나라고 체크를 해보면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정부에서의 지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지원을 늘려가겠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강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내년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만큼 큰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활성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미국 이슈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오늘 매니저님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해가지고 현대차랑 이슈가 있다고요? 아, 맞아요. 이 프랑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개편 명단에 이제 현대차 코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기차를 구입을 하셨거나 구입 예정을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보조금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 프랑스 시장에서의 추가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현대차 부분 그리고 해외 전기차 부분의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IRA 관련해서 미국 이슈 그리고 유럽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체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급이 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나올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도 안에서 한번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봐야 되는데 네. IRA가 워낙 큰 폭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종목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우리가 보는 2차 것이 전지로. 2차 전지 쪽을 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신재생 쪽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태양광 쪽도 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이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 수급이 괜찮았던 회사들을 섹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 바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과 AI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군들 한번 섹터가 움직였던 섹터들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RA 수혜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수급이 강했던 2차 전지 중에서 대형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이런 IRA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아마 IRA에서 나오는 호재들이 힘이 될 것이다라고도 봐도 되나요?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IRA에 분명히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런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하나의 이슈들도 있지만 기존의 수급이 어느 수급으로 많이 올라왔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에코프로라든지 대형 2차 전지주들의 수급 뭐 외국인들의 기관 수급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올라왔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좋은 이슈를 통해서 올라오더라도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차익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오더라도 개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쳐준다라고 네.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만을 체크해 볼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올라가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개인의 수급이 끌어올리는 힘이 더 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2차 전지도 IRA와 함께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저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매니저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리튬 가격이라든지.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런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가야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지 않겠느냐라는 점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는 판매량이 첫 번째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던 것은 네.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기대만큼 나오지만 앞으로의 이런 증가세 더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매량이 추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들과 함께 2차 전지주들 꾸준히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요즘에는 밸류보다는 수급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세가 된 반도체, 우리는 어디로 탑승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오늘도 그걸 경신해서 다음 주 내내 상승 랠리를 가져갈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안 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그래서 다음 타자 누군데 맞아.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손가락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는 지금 대세 상승은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순환매를 맞춰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다 보니 어디를 보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소부장제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3%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AI 시장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들의 이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AI주들의 약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도체주들의 추가 흐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네. AI 관련된 섹터, AI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이전 메모리 반도체 쪽들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이슈가 나왔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쪽은 소부장제 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소부장?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부장제주들을 볼 것이냐 아직 오르지 않은 아니면 지금 슈팅이 나왔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쭉 좋은 흐름이 나왔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쪽을 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좀 더 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이 꾸준히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물량을 좀 더 모아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있었던 이슈들도 이제 손가락 매니저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는 진짜 손가락 매니저가 도가 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신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CXL하고 이번 온디바이스 있었던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런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슈들은 이 섹터 하나에서만 비단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도체 업종 외에 뭐 2차 전지나 소부장제 이쪽에서도 상당히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닌 이 섹터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것들이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슈가 나왔던 섹터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 한 번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관점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단기 이슈가 나왔던 종목군들 수급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지 여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진입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단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섹터들 안에서
밀리지 않는다,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CXL 관련주들 있잖아요.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게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내년에 분명히 다시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 좀 흐름이다. 과열권에 있다. 네, 맞습니다. 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전작에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기사가 나오고 빠르게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년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질 것 같은 섹터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시장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반도체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뭐 이번에 나왔던 CXL 이거 다 원래 있었던 기술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뭐 CXL도 보니까 10월달에 기사가 나왔었고 뭐 초반에 올해 초에도 나왔던 이슈들이 지금 다시 재부각 받고 있고 이런데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에 나왔던 기술들 중에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없을까요? 한번 짚어보자. 이거 그러니까. 다 옛날에 나왔던 뉴스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슈 다 내년쯤 부각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 있나요? 이슈들 중에서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은 나올 이슈들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나올 보여져요. 거 다 나왔어요?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 중에서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로봇. 뭐 테슬라에서 이슈가 나온 이후에 로봇주들 굉장히 좋았죠. 네. 이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한 이후에 이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공장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슈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휴머노이드나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이슈들이 다시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다시 추가로 로봇주들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송가람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지지될 때마다 모아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했을 때 말고 조금이라도 빠진 날이 있다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참고로 반도체를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가지 작전 모두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 일정들 확인해 보는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는요, MBN 주머니 매니저와 한 주간의 경제 일정을 세세하게 요일별로 저희가 알아보고 시장의 흐름과 변동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자,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 12월 18일 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8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중에 열렸던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상회의에서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큰 이슈는 특별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의제 관련해서 어떤 섹터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오리진 이런 국내 이슈 외에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블루에서 이런 해외 로켓 발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주 항공 부분
그리고 방산 부분, 이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 오리진 미국의 우주 로켓 기업인데 로켓 발사를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있었군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일반적으로 우주 항공 쪽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로켓 관련주들, 위성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성 관련주들, 방산주들은 지금 최근 흐름이 좋았지만 위성 관련주들이 흐름이 바닥권에서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이날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쵸. 이슈 하나 붙어주면은 조금 수급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공동개발 A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같이 이슈 발표를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대기업과 콜라보해서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AI 함께 이 섹터 안에서 주목받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덱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페덱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일 점은 이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합작품, 이 제품 발표에 의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덱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과연 이 유통 물류랑 관련된 쪽도 이제 페덱스 실적과 함께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가람 매니저님은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AI 말고도 네이버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도 궁금할 것 같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이버 매수 타이밍 좀 놓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네이버는 다양한 이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볼 점이 이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웹툰 성장 최근에 이런 웹툰 마켓에서 1위, 2위를 카카오와 네이버가 기록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형주들 바닥권에서 수급을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들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일정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국내 이슈, 국내 본회의 이것들은 지금 최근에 국회나 총선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정치주들, 대선주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송 중에는 정치주들은 그다지 말씀을 거의 안 드렸죠. 네네. 왜냐하면 이 정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정치 관련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을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치 관련주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부각되는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정치주들, 정치인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 외에도 이 본회의에서 어떤 정책들이 주목받느냐라는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됐었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이슈 볼 텐데요.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20일 같은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일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HBM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일정이죠? 목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이렇게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니트리 OEM 업체 C사이트 스펙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신규 상장이라든지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이슈몰이를 통해서 주가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OEM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스펙주들 주목받는 흐름,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슈는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GDP라든지 미국의 이런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FOMC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를 3차례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상반기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지표 발표들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니트리 OEM 업체 C사이트의 스펙 합병 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3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대기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2일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죠. 바로 DS 단석입니다. DS 단석,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2차 전지 쪽 이슈몰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한번 이런 하반기에 이슈들이 간간히 나오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공모주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갭 상승 이후에 굉장히 크게 높게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는 추가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전체적인 회사들의 흐름을 체크하는데 바로미터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11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택의 지표들, 시장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 금리 부분 그리고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해외 매크로의 이슈, 지표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주세요를 통해서 다음 주 경제 일정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송가람 매니저가 가장 또 잘하는 이 종목 셀렉 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고즈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매니저님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기업과 YBM 넷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기업은 3.81% 수익을 기록했고 YBM 넷은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30.42% 수익을 기록하면서 이게 최고가가 거의 목표가가 터치를 된 거라고 거의 볼 수 있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목군들을 어찌 보면 고르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매수 접근을 하시더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런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YBM도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0%입니다. 이거 하루 만에 달성했죠? 또. 네. 네, YBM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가를 바로 터치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목표가까지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충분히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이 개별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YBM넷은 여러 가지 이슈로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개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점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 관련된 지원이 나오는 기업들 단기 이슈로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저출산 관련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정책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정책들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보이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이고 한 종목은 30% 넘는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송가람 네. 매니저님.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슈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목을 안 받았던 종목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올라오는 종목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고를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쪽을 고르기보다는 여기에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장기적인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종목 비중을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지금 종목명은 DIT고요. 네. 네. DI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관련된 검사 장비주들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DIT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바로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볼까요? 바로 좋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가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라인 18,500원 매수 적응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가격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8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DIT가 2차 전지 테마를 묶을 때도 있고 반도체 테마를 묶을 때도 있는데 이번엔 어디에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아무래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쪽에서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개별주들의 네. 움직임의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DIT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찾아갈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송가람 매니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최근 개별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엄청난 수익률을 달려가고 있는 송가람 매니저입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송가람 매니저 네이버 밴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